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이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중 무역 갈등 수혜 섹터 현 시점의 투자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또 미중 갈등 시끌시끌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주고받고 하는 모습 속에서 반도체도 살짝 건드렸고요. 제약바이오 쪽의 규제까지 관련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장님 먼저 이 미중 갈등 섹터들 점검해 주세요. 예, 사실 이게 계속 좀 이슈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한 번 정도는 좀 되돌려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고, 아마 이 이슈가 제가 봤을 땐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적절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수혜주로서 계속 좀 최근에 부각을 받았던 게 바이오와 철강, 조선 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일단 지금 바이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은 지난 3월 때 미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른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일시적으로 좀 수급적인 형태가 모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오 안보법을 좀 의결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원위원까지 대통령까지 거쳐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은 뭐 아스코 관련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은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 도 지금 현재 좀 계속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조선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미 무역 대표부에서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해서 조사 개시를 좀 발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번 달일 겁니다. 저번 달에도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조선업 쪽에 이제 반사수의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따른 영향도 있긴 했지만은 반사수에 따른 영향도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과 EU에서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서도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 심지어는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3배 인상 추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안 올랐던 철강주들이 좀 일제히 좀 올랐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중 갈등에 대한 무역 수혜주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체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갈등 수혜주들 히토르나 뭐 이런 쪽으로만 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품이 좀 넓어졌어요. 바이오, 철강, 조선, 태양광까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주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몇 가지 이슈들은 미리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조선업이나 해운, 물류와 관련된 내용들 부각이 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아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게 사실 조선업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조선 매출, 수출이나 이게 굉장히 좀 잘 됐었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조선이 올라왔던 것이지 반사 수혜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멘텀이 두 가지 붙었다는 것은 당연히 탄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무역법 301조라고 있는데 이게 조사 개시를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3월에 또 미국에 대해서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 줄 것을 좀 요청을 했다 보니까 청원서를 좀 제출을 했던 것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업황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남아있긴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은근히 계속 좀 보도 자료에 부각이 됐던 게 반사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모멘텀도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수주와 따른 그런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함께 이슈를 살펴봤고요. 태양광도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태양광은 이전에 한번 이슈가 좀 불거졌었죠.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한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주장을 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태양광 가장 아마 그 투자자분들이 속 썩이는 그 업종이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드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었을 때는 3분기 때까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수치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네.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크게 기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 따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미국과 EU가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견제 수위가 좀 높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동남아를 거쳐서 수입하는 중국 물량에 대해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254%의 반덤핑 관세를 좀 부과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EU에 대해서도 7월부터 중국산 케이블,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 제한을 좀 조치할 계획을 좀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다음 달에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태양광도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은 단기적인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당연히 매도를 해야겠지만 여기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반사수에 따른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제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에 이제 태양광의 어떻게 보면은 그 판매나 이런 게 잘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실 수 있겠는데 이 반사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태양광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있습니다. 그 발전 단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사수혜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바로 이제 뭐 어떻게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본 쪽이 단가가 더 낮고 우리나라가 비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환율이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태양광 쪽에서 진짜 수혜를 받는다 하면은 먼저 일본 쪽에서 수혜를 받고 우리나라 쪽에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분기 때는 쉽진 않을 것 같고 3분기 때 만약에 하나솔루션이나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수치가 좋아진다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이 모멘텀은 되어줄 수 있지만 일단은 본업이 좀 개선이 돼야 되니까요. 수치가 확인됐다면 그 다음에 태양광 종목들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채팅창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철강 관련 섹터들 참 무거운데 안 움직이다가 말씀 주신 대로 미중 갈등 불거졌을 때 한번 움직였거든요. 이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가 7.5%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좀 전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 뭐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법 아까 301조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쿼터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해본 결과 263만 톤이 넘으면은 관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산 철강 비중이 2.3% 그리고 알루미늄이 3.7%밖에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반사수혜를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철강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형주 중심에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포스코 홀딩스 쪽이나 이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아니 2분기 때까지는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는 결국은 이제 철강 쪽에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2차전지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게 좀 핀트가 벗어났긴 했지만 여기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2차전지에 대해서 만약에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성장이 좀 둔화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뭐 캐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4월달 산자부 수출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이제 전년 대비보다는 전년 월이죠. 그때보다는 감소는 하긴 했지만은 1, 2월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에 따른 부분을 통해서 2차 전지도 또 살펴보니까는
그렇게 나쁜 측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게 그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철강 모멘텀도 붙으면 좋겠지만은 2차 전지 모멘텀이 우선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2분기 때만 전 분기 대비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다 하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도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나 관련된 2차전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작년 반도체와 주가 흐름들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안 좋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분기 대비를 좀 꼼꼼히 따져봐서 업황이 돌아오고 있는지만 확인을 잘 하신다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그렇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철강주의 경우에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철강에 관련된 테마도, 철강에 관련된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 정도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정도만 2차 전지로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쪽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철강 관련 섹터들의 경우에는 모멘텀적인 이벤트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이쪽은 반사수혜가 어떻게 갈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3월 그 미국 그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때 그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각각 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는 속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법안이 확실하게 통과가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이라고 이제 중국 쪽에 있거든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된다 하면은 당연히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코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바이오 협회 신임 회장이 지난 3월 때 공개적으로 생물보안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 바이오 협회 회원사의 우시 앱텍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미국 바이오 협회 회원을 탈퇴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탈퇴를 결정을 했고, 미국 바이오 협회 대변인 또한 우시바이오의 불참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 2024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그 우시 앱텍과 우시바이오 로직스가 불참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갈등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수면 위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른 반사수혜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혜를 받을지는 여전히 확인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 주가에 대해서는 반사수혜에 대해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시바이오로직스 이쪽에 또 CDMO 강구 이제 강한 쪽이니까, 그럼 CDMO 기업들 위주로 반사수혜가 강할까요? 대표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먼저 적응돼서 받을 것 같고요. 소형주의 경우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형주의 경우에, 제약바이오 소형주의 경우에는 제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마 올해 M&A 가능성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M&A 가능성을 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이 그 소형주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M&A 부각돼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마지막으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CDMO의 경우나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제 수치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건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사수혜 이야기가 나오는 섹터들에 대해서 저희 전략들 점검을 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좁혀가지고요.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 레이저 티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폐암 치료제예요. 근데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아스코에 이번에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의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근데 이제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그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병용요법 제3상을 좀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네.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사업화 성공에 따른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의 아마 차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리가캡바이오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ADC 항암제 그 임상
이상 연구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현 주가에 대비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긴 한데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엑시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 상방을 좀 더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관심을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중항체, 항암제, 임상, 일상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매출이 발생이 되고 라이선스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해 볼 수 있긴 한데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는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폭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루닛의 경우에는 볼바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를 위한 자금 2,600억 원 중에 66%를 전환 사채를 통해서 좀 조달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환가액을 좀 살펴보니까 54,892원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자율 표면이 그 1%고 만기가 8%다 하면은 이게 지금 그만큼 그 원래는 이러한 그 전환 사채를 찍어냈을 때 현 그 전환가액에 대해서 한 20에서 30% 이상을 좀 보거든요. 1년 뒤에.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승 여력이 있다 한다면은 루닛은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은 못해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83,000원에서 85,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 근데 네네.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래서 83,000원에서 85,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매도 시점으로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루닛의 경우에도 이번에 좀 아스코에 참여를 하니까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에클론도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기업들을 좀 다체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폐암 치료제라든지 ADC 쪽으로도 같이 관심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아스코에 참가하거나 발표하는 기업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모멘텀까지 노려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중 갈등 수혜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좁혀가면서 저희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도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